숭례문 2층 누각 아랫부분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른 것은 어제 저녁 8시 48분. 동시에 근처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들어갔고 2분 뒤인 8시 50분 소방차 수십 대와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소방관들은 고가 사다리 차를 타고 숭례문 위에서 물을 뿌리거나 건물 안으로 진입해 발화 지점 근처에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뿌린 물이 누각과 건물 중앙으로 계속 흘러들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진화 작업 1시간 만인 밤 10시쯤엔 큰 불이 잡힌 것으로 보고 잔불 정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밤 11시 10분쯤 숭례문 현판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0시 10분쯤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누각 위에 기와를 걷어내자 불길이 다시 밖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화재 발생 3시간 40분 만인 새벽 0시 40분 누각 2층이 전소됐고 지붕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54분 숭례문의 누각 1, 2층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 중심을 600년간 지켜온 숭례문은 어이없는 화재로 순식간에 시민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숭례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이 처음 목격된 것은 어젯밤 8시 50분쯤입니다. 누각 2층 지붕에서 흰 연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뻘건 불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화재가 처음 났을 당시에만 해도 이 불이 국보 1호를 집어삼킬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숭례문을 향해 물을 뿜어댄 지 40분쯤 뒤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듯 보입니다.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조차 불길은 잡혔지만 연기만 나는 이른바 훈수 상태로 여기고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숭례문 기와 쪽에서 나는 연기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불이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소방당국은 화재 비상 2호를 발령했습니다. 연기를 진압하기 위해 물기를 계속 뿌렸지만 연기는 잡히지 않았고 10시 반이 지나서는 한 단계 높은 화재 비상 3호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물이 아닌 거품식 소화약제인 산소 질식제가 투입이 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붕이 해체된 뒤에서야 숭례문은 흰 연기가 아닌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기 진화만으로 어느 정도 잡힌 줄 알았던 불길은 결국 숭례문을 모두 무너뜨리고 나서야 누그러졌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목조 건축물에 대한 이해 부족이 화재 상황에 대한 오판을 불렀습니다. 진화에 나선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큰 불길을 잡았다고 생각한 진압팀이 기와를 걷어내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기와장을 걷어내자 숨어있던 불길이 순식간에 밖으로 번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와 지붕과 석가래 사이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이른바 적심이란 목조 구조물에 불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와와 적심 사이에는 진흙이 메워져 있기 때문에 지붕 위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봐야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5년 낙산사 화재 때와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합니다. 지붕 위에 뿌리가 개화가 있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못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물이 접근이 안 되니까 이것이 속에서 계속 발화가 돼가지고 계속 불이 번진 거죠. 결국 누각 지붕에서부터 시작된 불길은 2층을 다 태운 뒤 1층까지 옮겨져 완전 붕괴를 불렀습니다. 목재 보존을 위해 약품 처리에 쓰이는 안료도 불길을 키우는 데다 주변이 넓게 트인 숭례문의 위치상 사방에서 부는 강한 바람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국보 1호 숭례문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소화기 8대와 상수도 소화전이 전부였습니다.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돼 전기 관련 사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지난 2005년 5월 주변 광장과 횡단보도까지 생겨나면서 일반인들의 접근도 쉬워져 방화 위험성도 따라서 커졌지만 화재 감지기를 비롯한 경보장치는 없었습니다. 관리는 서울 중구가 맡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주간에 외부인 통제와 관광객 안내를 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직원이 퇴근하는 저녁 8시 이후에는 사설업체의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관리됐습니다. 어제처럼 야간에 불이 났을 때 특히 누군가 불을 지르려고 했다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보 1호에 왜 이런 시설이 없었을까? 천년고찰 낙산사가 화마에 휩쓸려 무너져 내렸던 지난 2005년 4월 이후 정부는 중요 목조 문화재 124곳을 정해 방제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시설이 설치된 곳은 해인사와 봉정사, 낙산사, 무의사 등 4곳에 불과했습니다. 방제 시스템 자체가 워낙 고가 설비이기 때문에 이선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숭례문은 도심에 있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려나 수도 서울 한가운데서 국보 1호가 불타는 문화재난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SBS 최선호입니다. 문화재청은 국보 1호 숭례문이 화마에 휩싸여 붕괴되자 충격에 휩싸인 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5년 4월 낙산사 화재 당시 초기 대응 미숙으로 피해가 커지는 바람에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터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화재 소식을 접하자 밤 9시 20분쯤부터 관련 부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오전 화재 현장에서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 파악과 복원 계획 등 대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근 숭례문 실측 도면을 제작했기 때문에 원형 복원은 가능할 것이라며 이 경우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600여 년이 된 그런 건축, 지금 조선 초기 건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표적인 건축이거든요. 그런 가치라는 것이 문제죠. 지난 2005년 낙산사 화재 등 숱한 문화재를 화마에 잃고도 변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와 문화재청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남상석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오전 숭례문 화재 현장 근처에서 문화재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문화재위원 6명과 대목장, 방재 전문가 등은 숭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2006년 제작한 정밀 실측 도면을 기본으로 하고 1960년대 초 발간된 숭례문 수리보고서를 참고해 숭례문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복원 기간은 3년, 비용은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을 복원할 때 기존 도제를 최대한 다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제 때 변형된 좌우측 성벽도 함께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법과 별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안전시설 규정을 넣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한덕수 총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화재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자부, 문화부, 소방방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문화재 복원과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이주형입니다.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저녁 인천 강화도에서 숭례문 방화 용의자 70살 최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60대 남성이 불이 나기 직전 숭례문 계단을 올라갔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문화재 방화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지 하루 만입니다. 최 씨는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집에서는 범행에 쓰고 남은 것으로 보이는 신어 6리터와 알루미늄 사다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추궁한 끝에 오늘 새벽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국민한테는 죄송합니다. 자식들하고 국민들한테는 죄송하단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제보자들이 목격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최 씨와 비슷하고 최 씨가 목격자들이 말한 것과 같은 종류의 옷과 가방 등을 갖고 있어 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해왔습니다. 최 씨는 숭례문 방화 직후 아들 집에 찾아가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실토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여죄가 있는지 조사한 뒤 본인과 주변 인물 진술 그리고 화재 현장 등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을 토대로 오늘 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묻지마식 방화 사건은 대개 개인적인 불만이나 사회적인 불만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만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화라는 방법을 동원한다고 분석합니다. 방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과시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려는 목적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방화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토지보상금 문제와 재판으로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최 씨처럼 피해의식이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반사회적 감정으로까지 발전되면 방화 대상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을 만한 좀 더 큰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그야말로 자부심으로 여기는 문화재 정도 돼야 본인의 그 사회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상물이 되는 거죠.
최 씨는 그러나 충동적이진 않았습니다. 사전 답사에 잡히지 않을 만한 곳을 골라 방어했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어제 마을 사람들과 화투를 칠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정신병력이 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최 씨는 창경궁 방화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까지 겹쳐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지난 2008년 2월 어처구니 없는 방화로 2층 누각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에 맥없이 무너졌던 국보 1호 숭례문. 5년 3개월 동안 복구공사 끝에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문루 안쪽 화재 흔적이 남아있는 목부재는 90% 이상 다시 사용됐습니다. 기와와 단청은 모두 전통 방식으로 재현했습니다. 이번 복구공사를 통해 조선시대 원형도 되살렸습니다. 1907년 일본 왕세자가 물루로 지나갈 수 없다며 헐어버린 양쪽 성곽을 살려냈고 지반도 50cm 낮췄습니다. 지붕 용마루 길이, 잡상의 개수, 동쪽 계단폭도 1960년대에 잘못 수리됐던 것을 고증에 따라 바로잡았습니다. 청강기가 무량합니다. 전통한료와 조선 초기 단청에 역점을 두고 했죠. 문화재청과 복구자문단은 따라서 숭례문의 국보로서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흥수 대목장과 홍창원 단청장 등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포함해 투입된 인력만 3만 5천여 명, 공사 비용은 245억 원에 달합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주말 숭례문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기념식을 열고 숭례문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